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 자, 이제 제 10조 다시 한번 정보공개 청구 방법 1항을 보시면요. 어떻게 청구하는지 다시 보시면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그죠? 그 다음 줄 잊으신 부분 다음 각호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문서로 그죠? 문서로 청구를 하거나 또는 말로 구술로도 공개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말 또는 문서죠. 근데 문서로 할 때는 그 아래 2호까지 이걸 적어야 돼요. 그래서 1호 보시면 청구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할 때도 익명은 안 돼요. 청구할 때는 익명은 안 돼요. 왜냐면은 공개 결정, 비공개 결정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 그죠? 익명이면 누군지 모르잖아. 통보를 뭐 어떻게 해줘,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익명이면 안 된다. 그리고 2호 보시면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그죠? 당연히 알려줘야 되고 공개 방법, 그죠? 복사해서 달라, 그죠? 아니면 내가 가서 그냥 열람하고 오겠다. 아니면은 이메일로 달라, 공개해달라. 이렇게 청구 방법을 지정을 해요. 그죠? 청구인이. 그러면은 이 지정된 청구 방법에 행정청, 공공기관은 기속돼요? 기속 안 돼요? 기속되죠? 공개 방법을 임의로 결정할 재량이 없어요. 청구한 대로 공개해줘야 돼. 복사해서 달라. 그런데 너 보고 가 그냥 이러면 안 돼. 그렇죠? 이메일로 달라. 근데 뭘 이메일로부터 이거 복사해줄게. 와서 가져가. 이러면 안 된다. 아셨죠? 이렇게 재량이 없다. 그죠? 그리고 그 아래 2항을 보시면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그 다음 줄 중간점 뒤에 담당 공무원 등은 그 다음 줄 조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말로 할 때는 항상 앞에 공무원이 기록을 한다.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그 아래 제11조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요거는요. 그럼 PPT를 잠깐 보실게요. PPT 요거 큰 그림이에요. 지금 11조부터 쭉 볼 건데 요거 절차 공공기관이 이제 공개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어떤 식으로 하냐 이게 이러면 우리가 정보공개법은 숫자가 나와요. 물론 행정조차법에도 숫자가 나왔었죠.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나와. 그래서 숫자를 잘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청구권자가 있고요. 이렇게 빨라. 청구권자가 청구를 하잖아. 공개 신청. 그러면요. 공공기관장은요. 1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돼. 10일. 공개를 할지 하지 않을지 10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 플러스 10이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요. 공공기관은 며칠? 1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공공기관이 뭐 했다? 이렇게 비공개 결정을 했다.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을 했다. 부분 공개는 공개할 부분도 있고 비공개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분 공개 결정을 했다. 이것도 이제 다 두 개 다 거부 처분으로 봐요. 부분 공개, 비공개 부분이 있잖아. 비공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거부죠. 일부 거부. 그러니까 이렇게 거부를 했다는 거죠. 비공개. 그러면은 청구권자가 이거 불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불복할 수 있어야 되잖아. 불복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비공개 결정을 한 공공기관에 다시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 그럼 이의 신청은 처분청이 하죠. 처분했잖아. 얘가 비공개 처분 거부 처분 그죠?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은 30일 이내에 30일. 이게 비공개 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돼요. 한 달. 그러면은 공공기관이 다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다시 결정을 해야 되겠지.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요. 며칠 이내에 해야 되냐면은 여기 7일이다. 7일.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이제 공개를 할지 비공개를 해야 될지 다시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거는 7일이에요. 7일 이내 해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7일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 플러스 7이다. 그래서 요거랑 다르죠. 10 플러스 10이랑 다르다. 이건 이의 신청. 그래서 청구권자가 공개 신청을 했을 때 공개 결정일은 10 플러스 10일인데 비공개 결정 받고선 이의 신청하는 거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 문서로 해야 돼요. 이의 신청은. 그리고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결정은 7일 이내에 한다. 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할 수도 있고 요게 조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3자에 대한 것도 있어요. 제3자가 뭐냐? 여러분 이렇게 청구권자가 공개 신청을 한 정보에 제3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됐을 수가 있어요. 제3자에 대한 정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대부분이 포함돼 있어. 제3자에 대한 정보가. 내 자식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급식이 이상한 것 같다. 그럼 그 급식 업체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3자잖아.
청구권자가 자기 정보를 청구한 게 아니죠. 급식업체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제3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면 이제 공개 신청에 포함되어 있으면요. 요렇게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 지체 없이 그 제3자 급식업체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 공공기관은 이렇게 지체 없이 제3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고, 제3자는요. 어떻게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냐면요. 구제수단 비공개 요청할 수 있다. 비공개 요청을 3일 이내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공공기관이 A라는 사람이 본인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렇게 통지를 해줘. 그러면은 이 제3자는요. 비공개해달라. 비공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비공개해달라. 내 정보 비공개해달라. 그거는 뭐 3일 이내에 해야 돼. 3일. 이렇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근데 비공개 요청을 했어. 그러면은 공공기관이 비공개해야 돼요? 아니다. 비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비공개 요청했을 때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그것도 통지를 해줘야 돼. 그냥 있어야 돼. 통지해줘야 돼. 그죠? 죄송합니다. 공개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개 결정하지. 그러면은 제3자가 또 뭐 한다? 불복할 수 있어야 되지. 뭐 할 수 있냐면요. 그때는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또 이의신청. 누가? 제3자가. 제3자 이의신청은 7일 이내에 해야 된다. 7일 이내. 여러분 이 절차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청구권자가 공개 청구한 정보 안에 제3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공공기관은 제3자한테 지체 없이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제3자는 내 정보 공개하지 마.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다. 그건 3일 이내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공개 결정을 하겠습니다. 통지를 해줘야 돼. 그럼 또 기분 나쁘잖아. 그럼 뭐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 결정이 나오면. 그쵸? 공개 결정이 나오면은 불복수단이 요 세 가지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럼 공개 결정은 이 제3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처분이지. 처분성이 있죠? 다투야 되죠? 싫다잖아. 그죠? 싫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개 결정, 이 처분성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하면 된다. 그죠? 집행정지. 그죠? 부정지가 원칙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요거는 다 임의적 수단이에요. 임의적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꼭 하고 심판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의신청 안 하고 바로 이거 공개 결정에 대해서 심판,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거 가능해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아주 또 이제 유사한 게 청구권자. 여러분 청구권자도 여기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얘는 심판, 소송 제기 못하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여기도 청구권자도요. 이거 공통이에요. 공통. 그래서 청구권자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심판, 소송. 요 청구권자도 역시. 근데 이의신청 여기 제3자하고 차이점은 제3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되고 나머지 임의적. 청구권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되고 나머지 임의적.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도 다 이거 할 수 있어. 심판, 소송 다 제기할 수 있어. 왜냐면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 결정 이것도 다 처분이고 그리고 이의신청 안 거쳐도 이 비공개 결정 다 처분이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 소송 제기할 수가 있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의신청. 됐죠? 그러면 이게 비공개 결정을 받았든 공개 결정을 받았든 다 이거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임의적이란 임의적. 이것도 다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이의신청 7일, 청구권자는 30일, 제3자는 7일. 요거 좀 알아두시면 요게 끝이에요. 요거 어렵진 않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조문을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조금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챙기고 갈게요. 518페이지에 제 11조에 정보공개법 특히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11조의 1항 보시면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아까 정보공개 청구 문서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동그라미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10일. 근데 2항을 보시면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10일이죠.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10일 동그라미 10일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에다 체크.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할 수 있어요. 10 플러스 10이다. 그 다음에 그 아래 3항.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 거기다 체크요.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이러면 지체 없이예요. 뭐 7일 이내에 통지 이런 게 아니다. 며칠이 말미가 없어요. 제3자한테는 통지하는 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여기 필요한 경우에다가 체크하시고 반드시 X. 그럼 반드시 드는 거 아니죠. 제3자 의견을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경우 듣는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3자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제12조 정보공개 심의회라고 위원회가 2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심의회. 그럼 심의회는 자문기관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문기관. 심의회는요. 자문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의 장이 10+11 이내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공공기관의 장이 이 청구권자의 공개 청구한 정보를 갖다가 공개를 해줘야 되는지 해주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딱 결정이 안 설 수가 있어. 그때 누구의 자문을 받는다? 이 심의회의 자문을 받아요. 심의회는 자문기관이다. 그래서 1항을 보시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다음 줄 공기업 뭐 몇 조에 따른 공기업 이렇게 있죠? 공기업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그래서 딱 3군데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여기에다가 심의회를 둔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장이 혼자 공개 여부 결정하기 힘들 때 자문받는 기관, 자문받는 기관. 그래서 심의회. 그럼 심의회는 행정청이에요? 아니지. 그 정도. 그러니까 피고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지. 공공기관의 장이 결정하잖아. 자문을 받고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공공기관 장이 결정하죠. 그러니까 피고도 그러니까 이런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다툴 때 피고는 공공기관의 장이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그 아래 2항 보시면은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가지고 요거는 틀리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요게 5명 이상 7명 이하 요런 게 있구나 한번 보시면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519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위에 사망 그 심의회의 이죠. 심의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외부 전문가로 지명 위촉하되, 그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그죠?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고 그 뒤에 그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된다. 그러면 심의회의 그 위원들 어떻게 구성을 하냐? 2분의 1은 뭐다?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돼. 외부 전문가. 그래서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고요. 심의회 구성원. 근데 다만 9조 1항 2호 및 4호. 그러면 2호는 국가안전보장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4호는 뭐였죠? 재판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 뭐 법원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국정원이든 뭐.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그래서 원칙은 2분의 1이에요. 심의회.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국가안전보장 재판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최소 3분의 1 이상은 이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이게 저도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나오더라고. 지문에 여러분 2018년 서울시 취급 나왔죠. 국가안전보장, 국방, 이게 통일 최소한 3분의 1 외부 전문가 위촉. 그죠? 그래서 기출 지문을 확인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제 13조 저희가 심의해 받고 이따가 정보공개위원회가 나와요. 이따가 13조 보시면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그래서 1항을 보시면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여러분 공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정보 공개를 결정한 경우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 그때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어디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렇죠? 일시. 어디로 오세요. 장소 이런 것을 통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청구인한테 통지해야 되기 때문에 익명은 안 돼요. 아까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2항을 보시면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본 또는 복제물로 교부해야 되겠죠. 공개 방법 이거 결정권 없고 교부해야 된다. 다만 단서 요거를 좀 체크해 두세요.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뭐 1톤 트럭 5대 청구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그죠?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4번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해서 제공할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많다. 그러면은 병행해서 이거 제공할 수도 있고 나누어서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이런 예외가 있다. 보시고 그다음에 그 사망을 보시면요. 아니다. 그 사항을 볼게요. 그럼 사항.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했다. 저 비공개 결정. 그러니까 공개 결정이 아니죠.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또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고요. 이 경우 비공개 이유, 비공개 이유 알려줘야 돼요.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 불복 방법 이런 거 알려줘야 된다. 우리가 아까 공개 결정을 할 때는 일시 및 장소, 공개의 일시 및 장소를 알려주고 비공개 결정을 할 때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이런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그 사실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문서에는 전자문서 포함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자문서 포함돼요. 전자문서 포함된다. 우리가 이 법에서 정보 거기에 이제 정보라는 것은 전자문서도 포함된다고 봤어요. 전자문서. 그래서 이렇게 비공개 결정을 할 때 뭐 공개 결정도 마찬가지고요.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문서라는 것은 전자문서도 다 포함된다. 아셨죠? 이 법에서 문서 됐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공공기관이 반드시 원본으로 공개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지. 아까 복사해서 달라 뭐 이런 거 다 가능하다 그랬잖아. 사본으로 공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제14조 부분공개 보시면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조문이니까 체크를 해두세요. 공개 청구한 정보가 구조이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구조이랑 각호가 뭐였지? 8가지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부분, 이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 공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조이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이거 비공개 부분이잖아. 비공개 대상 정보, 이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가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하고 공개 대상 정보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리 가능하다. 그러면은 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해야 하고, 그죠?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부분 공개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 여러분 공개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요것도 조금 잘 봐주세요. 조문 부분 공개는요 의무로 돼 있어요. 부분공개는 기속행위다. 그러니까 섞여 있다. 그러면은 가리고 공개해야 돼. 공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공개를 해줘야 된다는 게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비공개 이거 분리 가능. 여러분 분리가 할 수 있는 경우 그렇게 조문에 있었죠. 끝에서 두 번째 줄. 분리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분리. 분리의 의미와 관련해서 우리가 뒤에 판례를 보고 이런 부분공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요.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해요.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취소성을 제기하겠죠. 취소성 거부 처분이니까 취소성을 제기했을 때 그 비공개 결정에서 일부는 비공개 부분이 맞아. 근데 일부는 공개해야 돼. 그러면 공개 부분만 뭐 할 수 있다? 일부 취소 판결할 수 있죠. 다 공개 부분 있는데 다 비공개했잖아. 그러면은 공개 부분, 공개 정보 부분만 그것만 취소 판결, 일부 취소 판결할 수 있지. 가분성이 있잖아. 가분성 또는 특정성이 있으면은 뭐다? 일부 취소 가능하다 그랬죠? 네, 그 얘기. 그래서 일부 취소 판결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그래서 1항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그럼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이게 파일 형태로 돼 있는 거죠. 파일 형태. 정보에 대해서 청구인이 파일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면은 그 정보의 성질상 현재의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파일 형태로 달라 그럼 파일 형태로 주라는 거죠. 원칙.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다음에 그 아래 2항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 문서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럼 타이핑 쳐야 되겠네. 그치? 타이핑 열심히 쳐야 돼. 그죠? 그때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서 공개할 수 있다. 그쵸? 이렇게 돼 있다. 그쵸?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최대한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돼요. 됐고 그다음에 넘어가시고요. 520페이지 위에 제 16조. 요거 좀 잘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그럼 즉시 처리해서 공개해줘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동그라미 즉시 또는 말 동그라미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1조가 뭐였냐면요. 10일 이내 공개해야 된다. 10 플러스 10. 그 조문이었어요. 그러니까 10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니하고 공개해야 된다. 여기 생략된 말은 즉시 공개하라는 거지. 즉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즉시 해라. 그죠? 다음 각 호가 뭐냐 그러면은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요. 1호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됐대요. 그럼 공개하면 되지. 그냥 공개하면 어렵지 않죠?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공개하면 되고요. 2호 보시면은 뒤에 각종 홍보 자료 공개해야 되고 그다음에 3호 요거를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이거 3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즉시 또는 구두로 공개할 수 있어요. 구술로 공개할 수 있다. 말로 할 수 있다. 그죠? 공개하기로 결정이 됐잖아. 그죠? 그 얘기 이거고요. 그다음에 제 17조 비용 부담해서 1항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 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여러분 이거 정보 공개 청구 비용은 당연히 누가 부담하죠? 청구인이 부담하겠죠. 복사비 누가 내? 청구인이 내지. 아니야 근데 그쵸 여러분 그것도 공짜가 돼야 돼 사실은 원래 알 권리는 기본권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뭐다? 아직은 청구인이 부담해요. 청구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실비의 범위가 뭐죠? 실제 들어간 비용. 실제 들어간 비용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내야 되죠. 복사 비용 같은 거 그쵸? 그 얘기. 이게 우리 행정절차법하고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행정절차법은 비용을 누가 내죠? 행정청이 내는 거죠. 행정청이. 그죠? 그거랑 다르다. 그리고 2항을 보시면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 그죠?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감면 규정이 있어요. 감면 규정. 근데 요게 공공복리 유지 증진 목적이 있어야 돼요. 공익을 위해야 돼. 공익을 위한 목적이다.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그러면은 감면할 수 있다. 그 아래 여러분 첫 번째 지문 보시면요. 2018년도 서울시 7급 지문.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뒤에 다만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청구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경우 비용을 감면. 이게 아니지.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 이 공익을 위해 해야지 감면할 수 있는 거죠. 네, 돈이 많이 나간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감면할 수 있다는 게 아니지. 그죠? 이 감면의 이유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된다. 됐고. 그다음에 그 아래 4번 이제 불법 구제 절차 이의 신청 1항을 보시면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 이게 둘 다 이제 불복이 가능해요. 부분 공개도 불복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여러분 이거는 결정을 한 거죠. 근데 뒤에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이건 결정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20일이 왜 20일일까? 10 플러스 10이었잖아. 정보공개 결정 10일 이내에 해야 되고 부득이하면 1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20일이 경과하도록 그런 결정이 없을 때에는 불복할 수 있다. 이때는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받은 날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 통지죠. 이 통지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며칠? 30일 동그라미 30일.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건 청구인이 이의신청하는 경우죠. 청구인이 이의신청. 그죠? 20일 이내에 결정이 없다.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 그럼 그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문서로 해야 돼요. 그럼 문서 구두로 안 돼요. 이의신청. 됐고 그다음에 그 아래 사망 이런 맨 아래쪽에 사망 있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동그라미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해서 7일. 근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7 플러스 7일이에요. 이의신청하면은 그 결정은 7일 이내 한다. 근데 부득이하면 7일 연장 가능하다. 그 얘기. 그다음에 그 아래 제19조 행정심판 1항을 보시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이 결정은 뭘까요? 비공개, 부분 공개 결정이겠지. 그죠? 불복이 있거나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 공개 결정이 없다. 10 플러스 10, 20일. 그때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했는데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90일, 180일. 가장 중요한 90일. 심판 청구 기간은 90일이잖아.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때까지 뭐 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아래 2항에다가 별표 하나 쳐두세요. 2항.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이의신청은 뭐다? 임의적이에요. 임의적이다. 이의신청 안 거치고 행정심판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의신청 꼭 거쳐야 될 필요는 없다. 필요적 절차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3항.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관하여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 아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행정심판 정보 공개와 관련한 결정을 할 때 이때 이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여러분 퇴직 후에도 체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거는 근데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셔도 꼭 이거는 의무예요. 여러분 공무원 되시고 나중에 퇴직하셔도요. 공무상 비밀이 있었다. 그거 누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형사 제재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거 뭐 잘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3항 요거는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다. 퇴직 후에도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그 아래 20조 행정소송 1항 보시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아까랑 똑같아요. 정보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다. 아까 19조랑 똑같잖아. 그죠? 그때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90일 1년이겠지. 제소기간.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되겠죠. 그 얘기고 여러분 이것도 행정소송도 우리가 행정심판 전치와 관련해서 18조 규정이 있죠. 원칙이 임의적 전치예요? 필요적 전치예요? 임의적 전치지. 임의적 전치. 원칙이 필요적이야. 임의적이지. 임의적. 18조잖아. 그죠? 그래서 행정심판 안 거치고 소송 제기해도 돼요. 그렇죠? 우리 행정소송법에 따라 여기 91년뿐만 아니라 임의적 전치야. 임의적 전치. 18조. 그죠? 다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다 임의적이야. 그리고 그 아래 2항 보시면은 아래쪽 2항. 재판장은 이제 법원으로 가죠. 소송이니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이거 비공개 열람심사 규정인데요. 여러분 이거 왜 비공개로 할까? 이거 당사자 참여시키면은 어지럽다. 어지럽다. 공개하지 마. 공개해야 돼.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비공개로 보고선 이거는 공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비공개 열람심사 규정이 있어요. 재판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이 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거의 다 왔죠. 제 21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제3자한테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 그랬지 아까. 그죠? 제3자 청구인이 제3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럼 제3자한테 이거 공개 청구 받았습니다. 청구를 해야 돼요. 그때 제1항 보시면 옆에 1항 11조 3항에 따라서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 지체 없이 통지받았죠. 자,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동그라미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 비공개 요청 3일이다. 지체 없이 통지받으면 이제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거 522페이지에 위에 2항을 보시면 2항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때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또 지체 없죠.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그리고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 제기할 수 있다. 임의적이고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7일 이내 해야 된다. 이거 아까 우리가 PPT로 정리해둔 걸로 정리하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제3자한테 통지를 할 때는 지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지체 없이 며칠 말미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10 플러스 10 그런 거 없잖아. 그죠? 네, 그거. 그리고 사망 보시면은요, 요거, 아까 그 PPT에 없는 부분이니까 적어두세요.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며칠의 말미를 둔다.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둬야 된다. 그럼 아까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할 수 있다. 공개 결정 또 할 수가 있다 그랬죠. 비공개 요청해도 공개 결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때 공개 결정이라고 공개 실시일 사이에 며칠 30일 이상의 간격을 둬야 돼요. 30일 이상. 그럼 거기 2항에 잠깐 다시 올라가 보시면요. 중간에 첫 번째 줄 중간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 뭐를 알려주죠? 공개 결정 이유와 이유. 그리고 공개 실시를 알려주잖아. 실시를 정할 때 30일의 간격을 둬야 된다는 얘기야. 30일의 간격. 왜 이런 조문이 있을까? 그러면 이게 공개가 돼버리면은 이미 침해가 된 거지. 공개 다 돼버리면 쟤 저런 애야. 공개됐어. 그럼 이미 끝난 거잖아. 그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사실행위. 그죠? 우리가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경우도 바로 비교적 단기에 집행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죠? 나중에 소외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한다? 집행정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공개 통지, 공개 결정에 대해서 취소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 아까. 그와 동시에 뭐 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집행정지 신청해서 빨리 막으라는 거예요. 30일에 말미를 줄 테니까. 집행정지 신청하면 금세 나와요. 그거는 생각보다 한 2, 3주면 나온다. 그래서 공개 결정에 대해서 지금 공개 결정을 다툴 거 아니야. 제3자가. 그죠? 비공개를 요청했는데 공개 결정이 나서 다투죠. 그럼 공개 결정에 대해서 취소성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해서 빨리 막아라는 거지. 30일에 말미를 주는 이유는 다투도록 하는 거예요. 30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22조 아래쪽에 정보공개위원회에서 아까 심의회가 나왔고 이번에는 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이 소속을 알아두셔야 돼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정보공개위원회에서 그럼 뭘 하냐. 그래서 1호부터 4호까지. 1호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제도 개선. 그리고 2호 중간에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 그러니까 요 위원회는요. 정보공개와 관련한 큰 틀을 짜는 곳이야. 이곳은요. 위원회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큰 틀을 짜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제 그런 업무를 하는 거예요. 위원회는. 아까 심의회는 자문기관이라 했잖아. 근데 위원회는요. 큰 틀을 짜는 거야. 큰 틀. 누구 소속으로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에 있어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이제 위원회가 있다. 하는 일이 달라요.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아래 24조 요거 보면 끝난다. 제24조 제도 총괄 등 해서 1항 보시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제도의 정책 수립, 이게 큰 틀이잖아.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관한 기획 총괄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총괄 업무를 관장하죠.